좀 더 좀 세부적인 얘기 또 해보면은 이거 막그 수사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그런데 수사 의뢰를 하는 것도 지금 그쪽에서 이제 감찰 문제로 수사를 하는 건데 그 뉴욕 감찰관이 제일 선임이고 그 책임자입니까? 근데 그 사람 반대했다는 게 수사거리가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니다. 그 밑에 있는 검사들도 반대하니까 그 박은정이라고 있잖아요. 자기 그 딸랑이 박은정 검사 그러니까 감찰 담당관이죠. 그 사람 정결로 해서 이 수사를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직무 정지를 시키고 바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 의뢰하는 것이 과거 군사정권의 공안부 똑같다.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판사 사찰해서 일단 그렇게 규정해 놓고 이제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인데 그것도 바꾸고 말하면 이거죠. 나는 윤석열이 저건 어떻게든 죽이겠어. 그 윤석열을 죽인다. 그 목표에 맞춰가지고 모든 검찰에서 제일 검찰이 안 좋은 행태가 뭐냐면 별건 수사 아닙니까? 그렇죠. 뭐든지 털어가지고 잡아넣는 거예요. 인디안 기후제 비슷하게 말이에요. 하여튼 뭐 비 올 때까지 계속 기후제 지내면 결국 비가 오거든.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아무리 네가 평생을 깨끗하게 잘 살았다 하더라도 계속 들춰내면 뭔가 하나는 걸린다. 그래, 알았어. 그 만약에 이게 판사 이 사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나중에 보면 좀 흐지부지 또 딴 거 찾아냅니다. 그래, 이 사람들 능력은 무궁무진하니까 추미애가 옛날에 그러니까 판사 안 하고 검사를 했으면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 추미애 그 사람은 뭐 검사에서 또 독불장군 될것 같은데 거기에 심재철이다, 뭐, 이 검찰국장이다, 그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똘마니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판사 사찰도, 심재철이가 고자질을 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아니, 심재철이가 반부패 강력부장 할 때, 대검 때, 그런 정보정책 분석관실에서 그런 자료를 만드니까, 검찰총장이 그러면 그 반부패 강력부장한테 갖다 주라. 그 소관이 거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딱 가서 이제 검찰국장 앉아가지고 그거 딱 이번에 낸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지금 6가지 중에서 다른 것은 아무리 해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자기들이 봐도.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 딱 추가를 한 거 아닙니까? 전혀 그동안 감찰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 지금 감찰만 하더라도 원래는 감찰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그 의무조항을 지난 3일인가에 싹 고쳤어요. 그냥 감찰위원회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조항으로. 근데 지금 감찰위원들, 외부감찰위원 6명이 감찰위원회 열자고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에 그리기로 상상하기로 심재철하고 이제 몇 명 불러앉혀놓은 그 아이디어가 그렇게 없어, 당신들? 내가 그럼 당신들 믿고 무슨 일을 어떻게 찾아내? 이랬더니 심재철이 찾아낸 거야.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이야. 근데 찾아냈는데, 야, 그때는 뭐 했냐? 이랬더니, 그때 내가 화를 냈어. 이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명색이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간부쯤 되는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가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 대한민국에서 그 엘리트 코스라는 그런 검사직에 다 올라 있었는지 요즘 보면 불가사의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찰을 하려면은 감찰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감찰위원회에서 결론이 나고 어떻게 그래야 이제 징계위로 갈 건데 감찰위원회 싹 없애버리고 패싱해버리고 징계위로 지금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도 가처분 신청을 낸 거 아닙니까? 일종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게 이제 가처분 신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2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나오기 전에 빨리 해임을 시켜버리겠다. 그냥 기정사실화 시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가처분 신청이 냈는데 지금 대다수 이 법률 전문가들은 이거야말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윤 총장의 그런 요청이 신청이 인용되면은 그 후에 해임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재판으로 이미 판결이 났는데 판시가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간 싸움으로 이렇게 꼼수를 서갖고 뭐 감찰위원회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지금 징계로 바로 그것도 속도전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의 특징이죠. 뭐냐면 뭐든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 없애버려. 이런 식으로 가는 예, 거. 말하자면 중간 생략해버려. 공수처 무슨 야당 무슨 뭐 저 비토권 준다고 그렇게 자랑해놓고는 이제 안 되니까 비토권 없애버려. 뭐 이런 식이거든. 이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이가 이렇게 버틸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최동욱 정도로 생각한 거야. 예, 웬만하면 물러날 걸로 물러날 생각했겠지. 거지. 근데 최동욱 전에 총장도 감찰 들어갈 날 하니까 결국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버틸 줄은 모르는데 근데 최동욱 총장의 경우는 자기 개인사가 걸려 있으니까 창피해서라도 그 못했지. 어차피 사생활 그 문제가 본인이 끝까지 부인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견딘 거죠. 그때는 그런데 그거를 추 장관이 착각을 한 거야. 뭐 최동욱 그 총장도 그래 물러났는데 얘도 엔간히 말이지 압박을 가하면 지가 뭐 결국 물러나겠지. 일화라고 비열한 짓이지. 뭐냐면 본인이 하자가 없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대통령이 불러서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야. 네. 사실은 내가 이런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자꾸 하니까 당신은 당신 정의감 때문에 이러지만은 우리가 서로 뜻이 안 맞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내가 대통령이 하야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양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윤 총장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하려고 말이지. 추미애를 앞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윤추 갈등이라는데 사실은 그건 동렬로 보는 것이지 추미애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은 폭행이나 마찬가지예요. 폭행이죠. 예, 윤석열 총장은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데 쫓아내려고 일방적으로 뭐 수사지휘권이다, 인사권이다, 감찰권이다, 징계권 이거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인 폭행이에요. 그죠. 이것도 좀 정신적인 폭력 행위인데 뭐냐면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잘 앉아서 일하는 사람 가서 의자 쓸데없이 의자 빼내고 말이지. 그리고 뒤통수 때리고 밀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래도 사람이 인간적으로 말 자기가 그냥 모든 걸 떠나서 공인 의식을 떠나서 그냥 같은 개인 대 개인으로 인간으로서 볼 때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공감할 텐데 추미애만 아닌가 봐. 그 뒤에 있는 문재인하고 그 사람은 또 아닌가 봐. 그러니까 문재인 추미애 라인이 정말 이게 헌정사상 초유의 라인이야. 그것이 다 공감이 되니까 검사들이 다 일어나고 거기에서 실무를 보는 사무 직원들까지 지금 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나라가 엑스파이 되더라도 이렇게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건 민주주의 위기고 법치의 훼손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검사들이 다 검사들뿐 아니라 요즘 일반 국민들도 다 똑똑해요. 똑똑하고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걸 모른다? 문 대통령이 그것은 바꾸고 말했더니 의도적으로 이 민심을 거슬러 가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민심을 의도적으로 거슬러 가는 정권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정부는.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 거기서만 보더라도 국민들 10명 중에 6명은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8.8%인가 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뭐 잘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깨문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 한 40% 이 사람들 제외하고 그러니까 중도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이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만 끌고 우리 편하고 어울려서 우리 편 정치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날 애초부터 그랬거든요. 우리 편만 해도 충분해. 우리 편 정치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봐 우리 편 정치하니까 어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잖아.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요. 또 이 사람들은 참 장꽤 내는 데는 아주 끝내죠. 그래가지고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어떻게 해서 물러갔는지 쑥 없어져 버렸어. 이제는 무슨 가덕도 공항 문제.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하고 이런 데를 아주 달인들이에요. 엉뚱한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판사 사찰 가지고 그걸로 몰고 가면서 윤석열 총장을 수사까지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옳고 그러고는 필요 없는 문제야. 그건 판단할 필요가 없어. 여하튼 우리가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그게 문제야. 우리가 원하면 길이 반드시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가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 갖기 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 때 했던 얘기와 추미애 장관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했던 얘기가 그렇죠. 회자되고 예. 있지 않습니까? 독하게 마무리한다고. 그런 근데 식으로. 예.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예, 예. 무섭습니다. 이렇게 문재인은 얘기했고 예, 예. 추미애는 정홍원 총리한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지 않았느냐 하고 또 톡살스럽게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사실은 무섭게 느껴져요. 아,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무섭구나. 여기 문재인 정권의 끝이 어디인지. 이 사람들은 지금 공공연히 자기들 말 전부 뒤엎고 약속 전부 뒤엎고 그다음에 또 법도 예사로 경시하고 무시하고 이러거든요. 그게 지금 무섭다는 말씀하시니 그게 맞는 얘기가 이 사람들 더 못할 짓이 뭐 있겠느냐. 그래서 요 근래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윤석열 쫓아내는 정도 그래가지고 이 권력 비리 수사를 못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 사법체계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이라든가 검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권의 재창출하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정권을 창출하는 도구화시키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럼 지금 대통령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손에 상권이 다 장악됐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거든요. 거기다가 사실은 지금 정권이 걸린 게 많지. 울산시장 선거만 해도 걸려 있고 이런 식으로 라임 사태라든지 옵티머스 사태라든지 이래가지고 일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정권 차원에서 특히 문 대통령까지도 지금 책임을 져야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월성 1호기 수사는 지금 그거 그렇지. 아주 강력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가 에너지 정책 체계 자체를 이렇게 바꾸고 또 어떻게 했냐면 북한하고 관련해 있어서 보면 우리는 우리 핵 개발 능력을 완전히 우리 없애버리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어. 그 판단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이 나서서 첫째로는 정권 보위야. 문 대통령을 우선 안전하게 보호해야 돼. 그 다음에 둘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기 재집권의 이 길을 평탄하게 닦아야 돼. 예,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무리를 저질러가지고 정권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법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식으로 파괴하고 국가 기구 그것도 중추적인 기관 자체를 이렇게 파괴해버리는 이런 무도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다면 그게 곧 머지않아 오판이었다고 드러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참 문재인도 무던한 사람이라 할지 독한 사람이라 할지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무슨 AI가 어쩌니 저쩌니 뭐 무슨 뉴딜, 신뉴딜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실은 뭐 하나도 급하지 않은 문제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네요. 아니, 근데 자기 생색낼 한 데는 상 나타나요. 네. 얼굴을 딱 저 카메라 앞에 나타나고 그러면 아예 모르는 새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게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지. 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느냐. 아니면 문 대통령조차도 누구에게인가 저기 아바타 행세를 하느냐. 지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사람들은 운동권 위에 얹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NL 그 세력들에 얹혀 있어 갖고 하나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말 길이 없죠.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적어도 대통령을 했어요. 자기의 위상이라든지 자기의 책무라든지 역할이나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 네. 하다못해 한마디라도 그거 좀 조용히 해가면서 해라든지 뭐 이야기를 할 텐데 저렇게 하는 걸 봐서는 이게 정말로 누군가의 뒤에는 누군가의 다른 손길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 따로 있지 않느냐. 인비저블. 인비저블 핸드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이게 그냥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하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좀 대통령이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해서 이만저만 하고 국민들 이렇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하라든가 아니면 제 생각은 이렇다든가 해야 하는데 기자들을 만난 지가 연초에 뭐 연두회견하고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죠. 더군다나 올해는 해외 외유도 안 나가시니까 그러면 거기라도 나가면 기자들이 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을 텐데
아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대통령 얼굴 본 지가 오래됐을 거예요. 그 요새 텔레비 보는 거나 우리는 똑같잖아요. 출입 기자들이. 그래도 저도 어떻게 하다 해서 사실 테레비 그 뉴스 같은 건 잘 안 봐. 근데 딱 열었더니 어떻게 하다 왕이하고 뭐 웃는 거 나오고 저 사람은 웃을 때만 나와. 이런 식이 되니까 지금 왕이한테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시진핑 주석님 좀 제발 좀 모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김정은하고 뭐 이렇게 다리를 놔가지고 지금 자기가 남을 거라고는 그것뿐이 없잖아요. 남북관계 뭔가 좀 역할을 하고 성과를 이뤘다. 다른 성과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처럼 리더십이라는 것하고 아예 이렇게 거리를 둔 그 대통령도 한 사람도 없었지. 그러니까 국가 경영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왜 대통령을 하려고 했는지 그걸 의심할 정도거든요. 이런 사람이 또 왜냐하면 시진핑한테 확실하게 뭔가 보장을 받아야 나중에 바이든한테라도 큰 소리 칠 수 있거든. 저번에 트럼프한테 망신 엄청 당했잖아요. 완전 사람 무시당했잖아. 2분인가 뭐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그리고 뭐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들을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디 가서 자기들 그 국민들한테 연설하면서 문재인이 흉내내잖아.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망신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시진핑한테 보장을 받아가지고 저기 바이든하고 대등한 입장에 서겠다든지 이런 욕심도 있겠지. 있는데 세상에 저는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준비 없이 저런 식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비전도 없이 목표도 없이 이렇게 대통령 된 사람이 앞으로도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것 보면 국내 정치도 지금 엉망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제 정치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중국 다 관계가 좋지 않아요. 왕따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소한도 이 검사들이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중추 세력 아닙니까? 그 검사들이 평검사에서 고검장까지 전체가 들고 일어난 그런 상황이고 추미애에 대해서 검찰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면은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대통령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이진공 교수님 얘기한 대로 달나라에 가 계신가요?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